안녕하세요. 스톡스 도스입니다. 자,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죠. 이미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3월 모의고사를 본 친구들도 있죠. 중이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시험을 처음 치르는 친구들도 있죠. 중3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고를 가든 아니면 자사고나 특목고를 지원하든 고등학교로 좀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또 시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번 내신 시험에 좀 신경을 곤두쓰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어요. 고1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3월 모의고사의 어떤 후폭풍이 뭐 혹시 못 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내신까지 연결되지 않을까 좀 고민하는 친구도 있을 것 같고, 뭐 고2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역시 마찬가지죠. 고1 과정의 어떤 전체 범위의 어떤 점검인데 그 부분들이 좀 점수가 안 나왔으면 또 특히 좀 많이 불안해할 것 같아요. 특히나 고2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모의고사가 좀 많이 어려웠죠.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중간고사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심리적으로 좀 많이 걱정도 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제가 가르친 학생들 중에 좀 특이한 학생이 있어서 그 학생을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. 제가 이 학생을 처음 만난 건 중학교 3학년 이 겨울방학 들어가는 그 시점이었는데 자사고를 준비하고 있는 친구였어요. 그리고 이 학생은 자사고에 합격을 했고, 꿈은 뭐 많은 학생들이 꿈꾸고 있는 의대죠. 당연히 자사고 학생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욕심이 굉장히 많았어요. 제가 이 학생이 현재 이제 고2가 되는데 이 학생과 1년 동안 벌인 사투에 대해서 제가 한번 오늘은 소개하는 영상을 찍으려고 해요. 제가 사투라고까지 표현할 정도로 이 학생과 진짜 일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. 그리고 이 학생의 이야기를 통해서 현재 지금 혹시 시험을 망쳤거나 아니면 시험에 굉장히 불안해하는 어떤 학생들이 있다면은 그런 친구들한테는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 얘기를 들려드리니까 한번 끝까지 시청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이 학생을 처음 만났을 때 자사고에 진학하는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선행이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정도까지로 돼 있었고, 개념수 한번 보고 그냥 센수학 정도 하나 풀어본 그 정도 상태였었어요. 모의고사 문제들은 손도 댄 적이 없었고 그냥 주구장창 또 평범하게 유형수만 돌리는 그런 친구였죠. 자사고를 가는 학생치고는 굉장히 좀 선행이 좀 안 돼 있는 친구기도 했고 지극히 평범한 친구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. 제가 그래서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방학 기간에 고1 개념을 새로 잡고 그다음에 심화를 진행하려고 저는 계획을 세웠죠. 그렇다고 심화만 할 수는 없으니까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과정을 뭐 수력 충전, 개념 원리 제가 뭐 주로 쓰는 교재입니다. 이걸로 그냥 가볍게 진도를 빼면서 고2 심화에 좀 주력을 많이 했어요. 그래서 고1 이제 본학기 들어갈 때 3월이 지났을 때쯤에 됐을 때는 수1에 한 삼각함수 개념 정도까지 그냥 수력 충전과 개념 원리 정도까지만 진행을 했죠. 자사고 학생치고는 선행이 많이 안 된 거죠. 자, 대부분의 시간은 제가 1학기 과정에 심화 과정에 제가 투자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. 학생도 매우 성실한 편이었고 그다음에 수업도 매우 잘 따라오는 편이었어요. 뭐 그러다 보니까 저도 자연스럽게 학생하고 좀 수업 시간이 굉장히 즐거웠고 항상 웃음꽃이 피는 그런 수업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. 그다음에 저도 인제 그 학생을 가르치면서 워낙 성실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'아, 이 학생을 좀 끝까지 가르치면 보람을 좀 느낄 수 있겠다.' 이렇게 좀 생각을 많이 했죠. 그렇게 따라오다 보니까 고1 새 학기가 좀 됐을 때 제가 심화 문제 20 문제로 가득 채운 그런 테스트를 보거든요. 그걸 저는 스트레스성 테스트라고 하는데 그 스트레스성 테스트 30 회차까지도 무난하게 굉장히 고득점으로 마무리가 됐어요. 그래서 실력이 굉장히 많이 출중해진 거죠. 뭐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생각한 건 아무리 시험이 어렵게 나와도 자사고라 하더라도 뭐 과학고 정도까지 제가 준비를 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'아, 뭐 이거는 뭐 못 볼 수가 없겠다 시험을.' 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. 거기다가 제가 제 자료실에 보면은 인제 모의고사 제가 인제 올려 놓은 게 있거든요, 자료. 그 부분들의 극심화 자료까지도 마무리를 딱 했는데 그 끝난 시점이 딱 보니까 아직도 중간고사가 한 달이나 남은 거예요. 워낙 또 성실하게 잘해오고 했으니까 학생이. 그래서 저는 인제 '아, 이 친구는 굳히기를 들어가야겠다.' 싶어서 제가 그 시중에 나온 유형수 한 8개 정도 그 심화 부분만 제가 인제 작업을 했죠, 따로. 제 자료실에 보면 있을 거예요, 그렇게. 뭐 C 단계 뭐 이런 식으로 블랙라벨의 어떤 그 부분들. 제가 모의고사가 끝나면 그 부분 유형선 또 한다고 말씀드렸었거든요, 전에도. 그리고 이 친구는 좀 여유 있게 돼서 그걸 또 진행을 했죠, 제가. 그래서 시험 대비 기간을 아주 되게 풍요롭게 마무리를 했어요. 거기다가 추가로 이제 주변에 있는 자사고나 아니면 일반고라도 좀 어려운 학교들이 있거든요, 그런 학교들. 그다음에 학군지 학교들도 제가 구할 수 있는 건 구해서 기출을 시간을 재고 좀 풀렸죠. 그래서
45분 안에 보통 이제 풀면 아주 어려운 시험지도 한 문제 정도 이제 틀리고 다 맞는 것을 제 눈으로 확인을 했어요. 그래서 저는 당연히 인제 너무 잘 볼 것이라 생각하고 인제 있었죠. 그리고 인제 그렇게 결전의 날을 전 맞이하게 됩니다. 전 그때까지만 해도 모든 것이 순조로웠고 이제 "축하할 일만 남았다."라고 하면서 인제 그 학생 어머님한테도 자신 있게 좀 말씀을 드렸어요. 그리고 나서 본 첫 번째 중간고사 시험 점수가 75 점이에요. 학년 평균이 70 점이었고 이때 자사고 치고는 문제를 엄청 어렵게 내진 않아 가지고 좀 평균이 높은 편이었거든요. 틀린 문제가 5 문제 정도 됐는데 그 문제가 다 계산 실수, 그다음에 문제를 잘 읽지 않고 푼 거. 이렇게 해서 그냥 실수로 다 날린 거예요. 제가 제 앞에서 그 문제 다 풀려 보고 확인까지 다 했어요. 이때 좀 드러난 몇 가지 문제점이 좀 있었어요. 제가 연습을 시킬 때는 분명히 함수 그래프에서 그래프 그리면서 문제 파악하는 게 있거든요.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제대로 잘했는데 본 시험지를 딱 봤는데 그래프가 전혀 없는 거예요. 함수 문제 푸는데 그래프가 전혀 없다는 거죠. 연습한 대로 한 게 아닌 거죠, 한마디로. 뭐 '첫 시험이라서 저는 긴장을 했구나.'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, 뭐 학생도 자기가 긴장해서 그랬다고 했으니까 뭐 대부분 또 실수였기 때문에 그냥 '그래 다음 시험을 잘 보자.' 뭐 이런 식으로 저는 마음을 다 잡고 다시 시작을 했죠. 그리고 나서 고1 기말고사를 봤는데 기말고사 점수가 46.6 점이 나왔어요. 평균은 40 점이었죠. 물론 학교에서는 중간 때 좀 쉽게 냈다고 했으니까 기말을 확 어렵게 낸 거죠. 뭔가 잘못됐다는 걸 그때부터 제가 직감을 했죠. 제가 강의 경력이 그래도 한 20년 가까이 되는데 웬만하면 제가 예상하는 점수대가 나왔거든요. 근데 이 학생은 그러지 않았어요. 다른 학생들은 대부분 다 예상한 점수대가 나왔는데 이 학생만은 안 그러더라고요. 아무리 시험이 어려워도 46.6 점이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였거든요. 블랙라벨부터 시작해서 모든 심화 문제 유형들 다 풀었는데 제가 그래서 너무 답답해서 이 학생이 시험지를 받아다가 제가 그 학생이 푼 식을 보면서 제 풀이 말고 학생의 식을 따라가면서 필사까지 했어요, 제가. 그런데 이상한 거는 역시 제가 중간 때 지적했던 그래프 관련된 문제에서 그래프가 전혀 없는 거예요. 심지어 이번에는 학교 특성상 좀 100점 방지용 문제가 특이하게 이 학교는 앞쪽에 있어요. 매우 앞쪽에 있어요. 뭐 1 번에 있기도 하던가 막 4 번에 있던 거 막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좀 앞뒤로 바뀌는 상황인데 그런 것도 대비했거든요. 그래서 건너뛰고 저희가 시간을 좀 조절하는 것도 제가 많이 연습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가 어려운 문제 뒤에 있는 문제를 연타로 한 3-4 개를 쫘라락 틀리는 거예요. 그 뒤에 있는 문제들은 굉장히 쉬웠던 문제들인데도 말이죠. 자, 이런 부분들은 제가 인제 시간을 재고 연습을 시킬 때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이에요. 그렇게 제가 학생의 시험지를 필사를 하면서 점점 이 학생이 어떤 기분으로 문제를 풀었을까를 제가 거슬러 올라가다 보니까 결국 마지막에는 '아 이 시험을 포기했구나.'라는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. 시험 전에 저와 했던 이야기들, 지난 중간고사에서 잘못했던 어떤 오류들, 그다음에 나쁜 습관들, 고쳐진 게 아무것도 없었고 오히려 중간고사 때 못 봤던 그런 경험들이 나쁘게 작용이 돼 가지고 '아 이번에도 실수하면 어떡하지.'라는 그런 압박이 좀 심했던 것 같아요. 그렇게 아이의 멘탈이 그냥 무너져 버렸어요. 그래서 제가 학생과 함께 그 문제점을 좀 다시 한번 고쳐 보려고 이 학생이 갖고 있는 몇몇 가지 문제점들을 정리를 했어요. 첫 번째가 시험 때만 함수 그래프를 그리지 않는 이상 고질적인 습관이 있어요. 그 부분은 제가 계속 강조를 했고, 두 번째가 문제가 풀리면 개념이 됐다고 착각을 해요. 그래서 개념 백지 훈련을 시킬 때 잘 안 해요, 그 부분을. 그런 부분들이 좀 크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, 아무래도.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시험 때만 되면 어려운 문제만 풀려고 그래요. 쉬운 문제는 전혀 안 풀려고 하고. 근데 그런 것보다 가장 큰 문제는 뭐였냐면 시간 압박을 못 견디는 약한 멘탈이었다는 거죠. 어려운 문제가 하나 안 풀리면 그냥 이 시험 망쳤다고 생각하고 쉽게 포기를 해요. 그런 시험 태도. 그렇게 학생과 저의 6 개월은 허망하게 날아가 버렸죠. 그나마 저는 이 6월 모의고사에서 턱걸이로 1 등급을 하길래 '그걸로 좀 위안을 삼자.'라고 좀 했는데 학생은 전혀 위안이 안 된다고 뭐 "대학 갈 때 중요하지도 않은 모의고사 1 등급 턱걸이하면 뭐 하냐." 뭐 이런 식으로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. 제가 이게 그때 아이한테 보낸 메시지예요. 또 너무 아이를 인제 더 기죽게 만들면 안 되니까
전 그래도 그냥 괜찮다고 일단 '모든 건 다 내 잘못이다.' 생각하고 저는 다시 받아들이기로 했죠. 그런데 2 학기를 들어가기에 앞서서 앞에 나쁜 습관이 갑자기 좋아지려면 본인이 그것을 제대로 인정하고 마주해야 되는데 여름방학 기간에도 그런 게 좋아지는 모습이 잘 보이지 않더라고요. 자꾸 자신이 뭔가 실수한 거를 그냥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기려고 하는 거죠.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그 부분을 고치고 싶은데 안 고쳐지니까 수업 시간이 매우 험악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 생각보다 학생들이 좀 이렇게 고집이 센 친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. 내내는 하는데 잘 안 고쳐요, 아이들이. 특히나 또 열심히 하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자기 스스로를 굉장히 잘 알고 있다고 좀 생각을 하는 편이라서 더더욱 더 선생님 말을 좀 귀 기울여 듣지 않는 성향도 있거든요. 제가 방학 때 그 2 학기를 준비하면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이대로 가다가는 2 학기도 1 학기 꼴 딱 날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좀 아이에게 좀 다르게 준비하자고 좀 얘기를 했어요. 심화 유형들 위주의 스트레스성 테스트를 좀 오히려 좀 덜 하고 중간 난이도 문제와 개념 정리 문제들을 좀 위주로 좀 많이 좀 하자고 좀 얘기를 했고요. 심화 같은 경우에는 모의고사 문제들만 제가 진행을 했어요. 그러니까 제 의중은 뭐였냐면 만약 2 학기 중간고사도 같은 상황으로 만약에 전개가 되면 아이의 자존감이 인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인제 아예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제 선택은 약간 모의고사에서라도 자존감을 좀 올리면서 좀 이렇게 시간 압박이 좀 약한 친구니까 그 친구는 내신에서는 좀 시간을 좀 낭비하지 말고 '자존감을 최우선으로 좀 올리자.'라는 어떤 저는 의중이 있었어요. 자 그렇게 찾아온 2 학기 중간고사에서 60 점이 나왔어요. 그리고 기말고사도 60 점대가 나왔죠. 평균대에서 그냥 또 비슷하게. 내신만 보면 완전히 실패했죠. 그렇다고 학생이 노력을 또 안 한 건 아니에요. 또 제가 한 말 부분을 좀 약간 바꾸려고 노력도 많이 했고 근데 일단 그 노력이 시간 압박에 좀 멘탈이 좀 깨지는 그런 학생이다 보니까 그게 쉽사리 좋아지지는 않더라고요. 왜냐면 시험이 끝나면 틀린 부분들을 풀어보면 또 잘 풀어요 또 이게. 그러니까 그게 미치겠는 거예요. 아이 모르면은 그냥 그 점수로 인정하겠는데 시험 끝나고 딱 오면은 또 잘 풀어요 또 그거를. 그렇게 이 학생이 무너지나 했는데 그래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'모의고사 점수로 좀 자존감을 좀 회복하자.'라는 어떤 취지가 어느 정도는 들어맞았죠. 1 학기 때처럼 아이가 무너지진 않았어요. 왜냐면 그걸 모평해서 2 개를 틀리면서 1 등급이 되면서 그래도 연속해서 1 등급이라는 어떤 그런 좋은 흐름을 가져갔죠. 거기에다 기말고사가 있기 전에 본 11월 모의고사에서 이 학생이 1 개를 틀리면서 내신에서는 주목받지 못하지만은 모의고사에서는 학교에서 전교 2 등을 하게 돼요. 거기다가 며칠 전 봤던 3월 모의고사에서 이번에 1 등급 컷이 지금 80 점대로 예상되고 있죠. 이 친구가 92 점으로 또 높은 등급을 맞게 되면서 연속으로 4 번의 모의고사에서 1 등급을 맞게 되니까 내신을 못 봤던 부분들에서 좀 많이 처져 있던 자신감이 많이 회복됐어요. 뭐 수업을 하면서도 학생이 굉장히 단단해졌다고 많이 느꼈고 멘탈도 아주 많이 회복돼서 그러다 보니까 새롭게 또 계획을 잡아서 내신은 2 점대 진입이 목표가 되고 고3 때 인제 안 되면 정시로 그냥 자기는 '의대를 승부를 보겠다.' 뭐 이런 마음까지 갖고 있으니까 아이 스스로가 자기의 어떤 잘못된 부분들을 스스로 마주하게 만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도 또 한 번 새삼 느끼게 되면서 현재 이 영상을 보고 있는 고등학교 1 학년, 2 학년 학생들뿐만 아니라 이 중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. 시험이 끝나고 시험이 망쳤다고 생각이 들면 그 망친 시험지를 그냥 덮어 버리잖아요.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. 자신의 시험지를 똑바로 보셔야 돼요. 그리고 틀린 부분들, 심지어는 맞은 부분들까지도 다시 한번 내가 제대로 푼 게 맞는지 검토를 분명히 하셔야 돼요. 그 망친 시험지 안에 본인의 진짜 모습이 들어있는 거예요. 연습할 때 잘한 거 말고 진짜 시험 볼 때 망친 시험지, 모의고사 시험지도 마찬가지고 학교 내신 시험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. 거기서 해답을 찾아야 돼요. 그리고 자신과 마주하는 걸 두려워하면 안 돼요. 자꾸 틀린 것을 망친 것을 그냥 단순히 '실수였다. 다음엔 잘할 거다.' 이런 식으로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. 자기가 왜 실패했는지 분석을 해야 되고 주변의 조언에 좀 진심으로 좀 귀를 기울이시고 '그런 실수는 다시 하면 안 되겠다.'라는 생각을 갖고 좀 명확하게 자기의 잘못을 좀 콕 집을 줄 알아야 돼요. 맨날 시험 망치면 학생들
그냥 뭐 의대 공부법이다, 뭐 서울대 공부법이다 이런 식으로 남이 한 공부법이나 계속 찾아보지 마시고 공부법이란 건 자기 스스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. 자, 우리 학생들 시험 한번 망쳤다고 모든 것이 날아가는 건 아니에요. 그렇다고 '무조건 다음에 잘 보겠지.' 이런 식으로 또 넘어가서도 안 되는 거죠. 자신이 망친 시험지가 자신이 더 발전할 수 있는 열쇠가 된다는 것을 저는 학생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. 이번 모의고사와 앞으로 볼 내신에서 혹시 시험을 망친다면 너무 기죽지 마시고 그 시험지를 도약의 발판으로 삼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. 하루라도 그 망친 시험지를 가지고 자신과 마주할수록 나쁜 상황이 의외로 아주 빠르게 개선될 수 있다는 걸 우리 학생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. 다음 영상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